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한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소확행이 비판을 받기 시작해요.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큰 목표나 제대로 된 행복을 포기하고 당장 눈앞의 작은 행복에 만족하게 만든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행복한 삶이 완성되는 거지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큰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닐 거예요.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 큰 행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소설 주원글씨로 유명한 작가 나다니엘 허서는 행복은 나비와 같은 것이다. 붙잡으려면 날아가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깨에 내려와 앉는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억지로 잡으려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 느끼는 작은 행복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평상시 소소한 행복들을 느낌으로써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실천사항에 관해서 준비했어요. 행복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준비한 내용이니 들어보시면 분명 여러분의 행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소소하지만 노후의 행복감을 느끼는 첫 번째 실천사항은 사진을 붙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막 찍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사진 한 장 한 장 찍는 게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보통 필름 한 통으로 사진 24장을 찍었잖아요. 좀 많은 경우가 36장이었고요. 찍고 나서도 현상을 하기 전까진 잘 찍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사진 한 장 찍는데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의 사진 찍는 걸 보면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젊은이들은 포즈 잡으면 동작을 바꿔가면서 수십 장의 사진을 그냥 막 찍어요. 그 중에서 괜찮게 나온 사진을 고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르죠.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젊은이들처럼 많이 막 찍지 않아요. 포즈 딱 잡으면 그냥 한 장 찍고 말거나 더 찍더라도 두세 장 정도 찍고 말잖아요. 또 사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거의 사진을 인화하지 않고 컴퓨터나 클라우드 또는 스마트폰에 그대로 보관을 하잖아요. 만약 인화하더라도 사진 몇 장 인화하기보다는 포토북 형태로 멋진 책자로 편집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편집된 앨범을 보고 정말 신기하고 세상 좋아졌다 생각했었거든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엔 안 그랬죠. 필름 현상하고 그 중에서 잘 나온 사진들 신중히 골라서 인화했어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앨범에 넣고 꾸미는 작업까지 정성을 들였는데요. 사진을 이렇게 저렇게 배치하는 것도 재미고 추억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진 게 어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소소한 행복을 위해 제안드리는 방법이 찍은 사진을 침대 머리맡이나 방문 앞, 주방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보시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은 본인이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여행 가서 찍은 사진도 좋고 요즘 같은 경우 눈 내린 설경을 찍은 사진도 좋겠죠. 또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나 화초에서 꽃몽우리가 올라오는 사진도 괜찮고요. 인물 사진이든 풍경 사진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면 다 괜찮아요. 찍은 사진 중에 의미가 있거나 너무 잘 찍었다 싶은 그런 사진 있잖아요. 인터넷으로도 사진 인화해 주는 데도 많고요. 그냥 동네 사진관에 핸드폰 가져가서 이거랑 이거랑 뽑아주세요 하면 다 뽑아줘요. 그런 걸 뽑아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이렇게 붙여둔 사진을 볼 때마다 좋았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소소한 행복감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붙여둔 사진들이 좀 식상해진다 싶으면 다른 사진을 인화해서 또 새 걸로 붙여두기를 반복하세요. 이렇게 사진을 인화해서 붙이는 습관을 들이면 평상시 다니면서 사진도 더 열심히 찍게 되고 주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소소한 행복 아니겠어요? 소소하지만 노후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두 번째 실천사항은 좋은 향기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문득 좋은 냄새 맡고 나면 기분 좋아졌던 기억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향기가 행복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너무 당연한 사실을 연구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해요. 냄새가 코를 통해 들어오면 이게 우리의 뇌에 변연계에 전달이 되는데요. 변연계는 뇌 속에서 감정과 호르몬을 조절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자극받으면 심신의 증상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좋은 냄새를 맡으면 행복감이 높아지고 나쁜 냄새를 맡게 되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기분뿐만 아니라 향기는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향상, 수면 촉진, 변비 개선, 다이어트 등 신체의 많은 부분에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기를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힐링 방법이잖아요. 또 피톤치드 향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산림욕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길을 걷다가 좋은 꽃향기를 맡는다거나 커피 전문점의 고소한 커피 향이나 제과점의 갓 구운 빵 냄새 같은 경우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이처럼 좋은 향은 우리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일조해요. 그뿐만 아니라 향기는 우리의 기억을 자극한다고 해요. 베이비 파우더 향을 맡으면 어린 시절 엄마 냄새가 떠오르고, 바닐라 향을 맡으면 아이스크림 매출이 오르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해요. 특정한 향에 특정한 기억이 소환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향을 맡는 것은 좋은 기억을 저장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좋은 향기를 맡도록 노력해야 해요. 혹시 나가실 일 있으시면 꽃집에서 예쁜 꽃이라도 사서 꼽아두시거나 향이 좋은 디퓨저나 방향제라도 사서 뿌려보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좋은 향이 나도록 해야 자녀, 손주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가까이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좋은 향이 소소한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소소하지만 노후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 번째 실천사항은 감사하는 건데요. 감사에 관해서는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감사가 스트레스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나 다름없어요. 매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녁에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감사 일기라고 하는데요. 평상시 일기 안 쓰다가 갑자기 쓰려면 이것도 부담되는 게 사실이에요.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적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 있었던 일 중 감사한 3가지 이상을 간단하게 적는 정도로 충분하거든요. 나는 정말 감사할 일이 없어서 도무지 뭐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계신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산책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다. 기분 좋게 산책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친구와의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했다. 차가 막히지 않아서 감사하다. 밖에 나갔다 오니 집이 따뜻하다. 이렇게 따뜻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있어 감사하다. 어제 남편의 말에 화가 났는데 바로 사과를 해서 풀었다.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음에 감사하다. 오늘 드라마를 봤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좋았다. 기분 좋은 결말에 감사하다. 이렇게 찾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어쩌면 감사함이란 소소한 행복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려왔던 것들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가고 하는 것, 또 함께하는 가족, 나를 도와주는 친구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들, 가정과 직장, 모임 등 나를 둘러싼 환경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까지 늘 우리가 누려온 것들이에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들이지만 사실 당연한 것은 없죠. 이런 것들은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에요. 건강을 잃고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거나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배우자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거나 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잃고 나서 느끼지 말고 있을 때 감사하세요.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면 하는 일들도 점점 잘 풀리고요. 이게 잘 사는 거고 더 행복해지는 비결일 거예요. 소소한 감사가 모여서 결국은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소소하지만 노후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 직접 찍은 사진을 붙이자. 두 번째, 좋은 향기를 맡자. 세 번째, 자기 전 감사한 일들을 적자는 내용이었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여름이 되는 것도 아니듯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도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한 번에 큰 행복을 쫓기보다 소소한 행복들을 찾다 보면 그것들이 쌓여서 진짜 행복이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응원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